자, 한번 두 개의 다른 논문에서 나온 그래프를 겹쳐보자. 똑같네.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입니다. 2023년 3월 전세계 과학계를 넘어 대중들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계 최초 상온 초전도체의 성공에 대한 네이처 논문, 그 논문의 주인공인 랑가 디아즈 교수에 대한 의혹과 검증들이 지난 4달 동안 끊이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잊고 있던 사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과 이야기들, 지금부터 긴급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 긴급과학 상온 초전도체의 진실편에서는 올해 3월 네이처의 상온 초전도체 연구를 발표한 랑가 디아즈 교수의 직전 초전도체 연구였던 2020년 네이처 논문이 철회된 바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게재된 논문의 철회는 논문을 작성한 저자들 뿐만 아니라 그 논문을 게재한 저널 및 편집자, 논문을 평가한 리뷰어들 모두의 신뢰와 명예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일이기에 결코 흔하지 않고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디아즈 교수의 경우 2020년 네이처 논문이 그의 연구 인생에서 처음으로 철회된 논문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럽게 의심을 가지면서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 후 몇 달간 이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과학자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먼저 올해 새로운 네이처 논문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4월 사이언스에서는 그의 2014년 작성된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하여 놀라운 이야기를 기사로 실었는데요. 사실 2022년 말부터 디아즈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정 부분이 플로리다 대학의 제임스 햄린 교수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과 유사하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그 중의 일부는 완전히 동일한 문장이었다고 전해지기도 했었죠. 이후 자신의 학위 논문을 표준한 것에 심기가 불편해진 햄린 교수는 좀 더 면밀히 디아즈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함께한 동료는 아이러니하게도 디아즈 교수와 함께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었던 프랑스의 물리학자 사이먼 킴버 박사였는데요. 그 역시 디아즈 교수와 함께한 연구 논문에서 문제를 발견한 후부터 그의 연구 작업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아즈 교수의 학위 논문을 면밀히 조사한 그 결과 적어도 논문의 약 21%를 차지하는 6,300개의 단어가 다른 출처들의 구절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을 검토한 전문가들 역시 디아즈 교수의 학위 논문이 심하게 표절되었다는데 동의했는데요. 디아즈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로체스터 대학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표절 우려가 주로 방법론과 배경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고 변론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표절 문제를 해소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디아즈 교수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부하고 학위를 마친 워싱턴 주립대학과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하죠. 그런 와중에 디아즈 교수의 홈페이지 내 연구 소개 문구들마저 다른 관련 없는 연구원이 만든 개인 홈페이지의 소개 문구를 그대로 복붙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 달이 지난 5월 네이처에서는 디아즈 연구팀의 상온 초전도체 연구를 재현하는 데 실패한 중국 난징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게재합니다. 중국의 이 연구진들은 디아즈 교수가 네이처 논문에 명시한 질소가 도핑된 류테튬 기반 수소화합물을 거의 그대로 복제하는 데 성공했으며 실제 높은 압력에서 디아즈 교수의 샘플과 동일한 색상 변화까지 보는데 성공했는데요. 연구진들이 이 복제된 물질을 이용해 디아즈 교수와 똑같은 초전도성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불행하게도 어느 온도에서도 초전도성을 감지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연구진들은 해당 논문에서 디아즈 교수팀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며 재료에 존재하는 질소의 도핑량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추가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결과로 논문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현 불가능한 디아즈 교수의 상온 초전도체 연구 결과는 전세계 과학자들로 하여금 더욱 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게 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까지 겹치면서 디아즈 교수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치기 소년이 유력해지던 지난 6월 생각지 못한 논문이 매우 긴급하게 아카이브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아카이브는 논문이 저널에 심사를 받거나 게재되기 전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혹은 타 과학자들로부터 평가를 받기 위해 과학자들이 우선적으로 공개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카이브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의 유명한 초전도체 전문가인 러셀 햄리 교수가 무려 디아즈 교수의 초전도체 샘플을 직접 전달받아 테스트한 결과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게도 비록 온도는 디아즈의 결과와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영상의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앞서 말했듯 직접 디아즈 교수로부터 받은 샘플이었죠. 이 샘플이 정말 초전도체의 특성을 영하가 아닌 온도에서 나타나는지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전기 저항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은 적어도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재현 결과는 독립적으로 초전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진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디아즈 교수의 주장을 크게 뒷받침하는 결과였죠.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엄한 사람을 오해하고 있는 건가? 학위 논문 표절은 도덕적 문제는 있지만 연구 배경 설명 등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니 어쩌면 연구 결과는 믿을 만한 것일까? 2020년에 게재되었다가 철회된 네이처 논문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연구가 이루어진 논문이 맞았던 것일까? 라고 지금 시청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던 그때 또 다른 폭탄 하나가 바로 얼마 전인 7월 25일 네이처 뉴스팀으로부터 아주 따끈따끈하게 터집니다. 기사 제목은 논란이 많은 물리학자에 대한 또 다른 논문 철회가 임박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디아즈 교수의 또 다른 2021년 피지컬 리뷰 레터즈, 즉 PRL 논문이 곧 철회될 것이라는 기사였죠. 이유는 명백한 데이터 조작을 발견한 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의미심장한 이유였습니다. 이 논문의 데이터 조작에 대한 의문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학위 논문 표절의 피해자였던 플로리다 대학의 제임스 햄린 교수였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햄린 교수는 디아즈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더 나아가 디아즈 교수의 다른 논문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다가 2021년 PRL 논문의 망가니즈 설파이드라는 물질의 온도에 따른 저항 그래프가 디아즈 교수의 2014년 박사학위 논문에 나온 게르마늄 셀레나이드라는 물질의 저항 그래프와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심지어 해당 특성 그래프에는 심각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단순한 측정 결함이나 노이즈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45 켈빈에서의 뚜렷한 지글거림이 전혀 다른 두 물질 사이에서 심지어 8년의 시간차와 연구 공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정확히 똑같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었죠. 이것은 마치 완전히 다른 라면을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8년 만에 다시 끓였는데 라면의 맛이나 국물의 양뿐만 아니라 건더기의 위치까지 정확히 똑같이 나왔다는 설명과 똑같습니다. 우연으로 포장하기엔 너무 우연이라는 이야기였죠. 실제 PRL은 이 우려를 전달받고 지난 3월 20일 온라인에 이 논문을 조사 중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후 PRL 저널은 4명의 독립적인 심판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간단한 수학적 함수를 넣자 디아즈의 2013년 학위 논문과 2021년 PRL 논문의 데이터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었음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이것이 우연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며 보고서를 통해 이 논문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죠. 결국 이렇게 디아즈 교수는 두 번째 논문 철회를 맞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해당 과학자에 대한 신뢰는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작년에 철회된 2020년 네이처 논문과 이번에 철회된 2021년 PRL 논문, 그리고 올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상온 초전도체의 네이처 논문의 주요 공동저자들이 겹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계는 이 사건을 통해 20년 전 분자 사이즈의 컴퓨팅 소자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벨 연구소의 얀 핸드릭 쉔 연구원의 일화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논문의 다수가 몇 년 뒤 완전히 조작된 데이터였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말 그대로 엄청난 과학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네이처에 등장한 디아즈 교수의 상온 초전도체 논문만큼은 아직 직접적인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진들이 디아즈 교수의 샘플을 받고 저항이 급격히 낮아지는 실험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이 논문의 진실성을 일부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죠. 비록 그의 지난 연구 작업들에서 미심적인 부분들이 최근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는 이상 우리는 좀 더 지켜보는 것밖에는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이 소식을 전한 네이처 뉴스팀의 기사의 마지막 문구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한 번만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이죠. 안될까 하겠으는 앞으로도 이 헐리우드 스타의 길을 걷고 있는 과학자와 함께 초전도체 이슈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들이 새로 업데이트되는 대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비와 오펜하이머보다 핫한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세계 최초의 상온, 심지어 상압에서 동작하는 초전도체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해당 논문은 현재 정식 게재가 아닌 아카이브를 통해 선공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연구는 정말 놀라운 사실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오류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 부분도 공신력 있는 여러 소식들이 사라지지 않고 나오게 된다면 긴급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